부끄러워할 줄 아는 세상을 꿈꿉니다. 은수미의 염치 있는 세상. 네, 염치를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염치를 갖고 있는 분들이 세상의 주인이 되는 것을 꿈꾸면서 마련한 코너입니다. 은수미의 염치 있는 세상. 그래서 근데 이야기는 주로 모렴치로 가고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은수미입니다. 저희가 매주 이번 주에 모렴치 베스트를 좀 뽑고 있는데요. 예. 오늘도 준비해 오셨죠? 어떤 인물입니까? 이번 주는 황교안 총리 대행. 원래는 삼성을 생각을 했는데요. 예. 그 시민들께서 메시지도 보내시고. 그리고 요즘 황교안 총리가 계속 기세등등한 발언도 하고 하셔서 황교안 총리를 연말에 한 번은 짚고는 넘어가야 되겠다. 시민들이 메시지 많이 보내세요? 예, 제가 페북에서 이런 염치 있는 세상을 지향하면서 염치 없는 현실을 좀 꼬집는 이런 걸 한다고 했더니 이제 페북 메시지 같은 거 보내주시는데 그분이 보낸 메시지가 이런 거예요. 예. 정말 제가 읽다가 좀 웃었는데 우리가 신년에 황교안 대행의 신년 연설을 들어야 합니까? 예. 그러니까 벌써 이제 이러는 걱정이신 거죠. 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사실상 박근혜 정권에 대한 탄핵이고 그러면 황교안을 비롯한 내각이 공동 책임을 져야 하는데 단 한 명도 동반 사퇴는커녕 반성도 없는 그러한 이 정권을 이끌고 있는 황교안 대행의 신년연설 이런 걸 정말 하는 게 맞냐 이런 답답함을 호소해 오셔서 도대체 왜 이러나 이런 거 한번 좀 짚어보자 싶더라고요. 그 12년 전에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있었습니다. 고건 총리. 그렇죠. 근데 사실은 고건 총리에 대해서는 이런 반감 이런 거 표출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거든요. 굉장히 자중했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왜 황교안 총리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답답함을 시민들이 토로하는 걸까요? 우선 이 태도 때문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당연히 자중하고 조심하고. 뭐 사과는 아닐지라도 그 정도는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 우리 옛말에 호랑이 없는 굴에 토끼가 왕이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중하는 모습이라는 게 그러니까 총리로서 대통령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한 데 대한 자기 책임을 인정을 하면서 자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오히려 너무 뻣뻣하다. 이게 알려지지 않은 사실인데요. 제가 제보를 받았는데 요즘 국무조정실에서 공공기관 그 사무실을 마구 문 따고 들어간대요. 이른바 공직기관 감찰 차원에서 명목은? 그래가지고 그냥 만약 책상 위에 무슨 일반적인 그냥 글이나 보고서 같은 거 올려놓고 퇴근했다고 이렇게 이 징계 같은 걸 먹는다는 거예요. 보안 규정 위반이라는 겁니까? 그렇죠. 그 보안 사항도 아닌데. 청와대 보안 손님은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아니 청와대 보안 손님을 지금까지 제대로 기강을 잡았으면 이 사태까지도 안 올 텐데 그런 생각은 안 하고 일반 일하는 시민들고 공무원도 아니에요. 이 제보를 하신 분들이. 공무원도 아닌데 공공기관이라는 이유로 문 따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말이 되느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기세등등한. 정부 부처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거의 전방위로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다잡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굉장히 기가 막히다. 자중하는 게 아니라 기세등등한. 기세등등하죠. 거기다가 또 요즘 이 반기문 전 총장님하고 좀 비교가 되시잖아요. 반기문 아직은 총장입니다. 맞다. 네, 죄송합니다. 총장님하고 비교가 되잖아요. 비슷한 점이 뭐냐면요. 의전. 왜냐하면 이게 이제 어쨌든 지난 5월 21일에 영국 이코노미스트 잡지가 반기문 전 총장이 의전에 너무 집착한다. 이런 걸 거론하면서 뭐 최악의 사무총장이었다. 이런 글을 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곧바로 우리 시민들이 그럼 황교안 총리하고 굉장히 비슷한 점이 있다. 저도 당장 떠오르는 게 두 가지 있는데요. 엘리베이터권 하나. 엘리베이터권하고 맞아요. 그다음에 그 플랫폼 차량 지원. 플랫폼 차량 지원. 그래서 맞아요. 그 국회 방문했을 때도 사실은 대통령급 의전을 요구를 하셨잖아요. 저는 근데 이 차 타고 플랫폼까지 간 거 말이에요. 제가 너무 세상 물정을 보지. 차가 거기 갈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저는. 그러셨어요? 거기에 이렇게 차로 연결이 되어 있나요? 연결
거기까지 갈 수가 있어요. 앞으로 기차 타고 다닐 때 이제 잘 살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잘 아니, 잘 살피실 필요는 없어요. 이러면 안 돼요. 아이고. 그래서 예, 예.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황교안 총리 대행이 심지어 여권 대선 주자로도 거론이 되잖아요. 아시죠? 그렇죠. 예. 이것 때문에 과도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듣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 이른바 친박의 그러니까 대선 주자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예, 예. 어떻게 보세요? 저는요, 이게 아까는 이제 태도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해한다. 네. 그런데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건 본인은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본인은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예. 전 이분의 성향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 혹은 자초하는 면이 있다라고 봐요. 이분의 성향이 예. 혹시 이분 별명이 되게 많으세요. 뭐 있어요? 근데 그중에 제가 성향으로 정말 잘 뽑은 별명이 충성교환. 예? 무슨 뜻이에요? 충성교환. 네. 그러니까 이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은 그러니까 위에서 내리는 명령에 따라서 하는 모든 일은 자기 직무일 뿐만 아니라 애국이다라고 보는. 아, 예. 그래서 대통령이 시켰을 때는 그게 어떤 의미인지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고 대통령이 없을 때도 심지어는 없을 때도 이것이 어떤 그 보수적인 정권의 재창출을 위한 자기 직무다, 애국이다라고 생각하는 성향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종종 그 가장 많이 뉴스를 타는 게 최근에 보면 국회 그 본회의 대정부 질의에서 의원들과의 그 답변 과정에서 충돌. 예. 그것도 결국은 어떤 그 뭐랄까 자기 확신 이런 데서 나오는 거라고 봐야 될까요? 굉장히 자기 확신 있죠. 저도 한번 충돌을 한 적이 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게 뭐였냐면 국정교과서 문제 때문이었어요. 국정교과서 때 어떤 충돌이었냐면 당시 그러니까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고교 한국사 성취 기준에 주체사상과 세습체제 등등을 비판적으로 교육시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정부가 주체사상을 비판적으로 교육시켜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죠. 근데 전혀 그럴 리 없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면서. 답변에서? 예, 답변에서요. 그래서 사실을 확인해 보시고 책임을 지라고 했더니 책임지겠다고 대답을 하고 그다음에 아무런 답변이 없으세요? 확인했는지 안 했는지도 그럼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요, 확인을 하셨어요. 아, 그래요? 뒤늦게 나중에 쪽지로 받으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단 한 번도 생각을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런 확신, 소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이런 성향을 가지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군이 있다. 그게 김기춘 전 실장님도 그러시고 우병우 심지어는 제가 가장 이제 기억나는 분이 이근환이라고 혹시 아세요? 아, 고문기술자. 전두환 정권 시절의 고문기술자이신데 이분이 2010년 이 신문하고 이 인터뷰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그 당시 그랬더니 본인은 애국한 거였고 그렇죠. 저도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다시 돌아가면 똑같이 했을 거다. 바로 이런 성향을 가지고 실제로 무지막지한 일들을 꽤 많이 하시는 거죠. 저 이야기 나온 김에 최근에 나온 또 그 이야기가 하나, 어제가 그 한일 위안부 이른바 합의죠. 1주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관련해서 이 국가 간 협의를 거쳐서 결정된 것이라는 점에서 연속성 있게 유지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더 좋은 합의가 어떤 거냐 이렇게 반문을 했는데. 저는 여기서 더 놀라웠던 게 이분이 우리 정부가 무능해서 이 정도밖에 합의를 할 수가 없으니 어쩔 수 없다. 까지 얘기한 게 전 더 놀라웠어요. 그래서 전 이렇게 생각해요. 국가 간 합의는 연속성이 필요하죠. 문제는 그 국가를 구성하는 정부가 만약 이번 이 국정농단 사태처럼 사실은 국민을 대변하지 않고 국민을 배신한 행위를 했다 하면 그 정부는 재구성돼야 되고요. 재구성된 정부. 그 정부가 이제 이 대표하는 국가에 의해서 이건 재교섭돼야죠. 이건 저는 외교
내에서도 당연히 양해가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정부가 무능한 게 아니라 박근혜 정부가 무능한 거죠. 그렇다면 그 무능의 일축을 담당했던 혹은 주요한 축을 담당했던 황교안 총리께서는 사퇴를 하시는 게 마땅하고 보다 유능한 총리, 유능한 정부를 만들어서 사실 유능한 교섭을 하게 만드는 게 맞는 거잖아요. 오히려 그게 이제 정말로 애국을 생각을 한다면, 그렇죠. 국민을 위한다면, 예. 오히려 그런 거에 한번 좀 적극적으로 나서면 어떨까요? 그런데 본인의 직무가 애국이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전혀. 그러니까 그렇게 모렴치한 면이 있는 거죠. 근데 은수미 전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황교안 총리가 정말로 그 친박의 대선 주자로 나설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보세요? 저는 이 여지는 열어놓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요? 왜냐하면 친박의 입장에서는 정말 연속성이 필요한 건 국민이 아니라 친박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이분만큼 연속성이 있는 분이 계신가요? 아, 친박의 입장에서? 그렇죠. 예. 친박의 입장에서. 그래서 이분을 제가 연속성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우선 세월호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황교안 총리 대행도 수사가 필요한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떠도는 이유가 그때 당시에 그렇죠. 세월호 사고 법무장관으로 있으면서 맞아요. 정부 과실 책임을 은폐했다. 네네. 거기다가 이분이 국무총리 취임 이튿날 4.16 연대와 주요 활동가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저한테 아직도 가슴 아픈 기억으로 남아있는 게 제가 황교안 총리 인사청문회를 했었거든요. 정말 막지 못해서 지금도 좀 가슴 아픈데 이분께 그 질문을 드렸어요. 당시 26, 순직 당시 26살이던 김초은 교사와 31살이던 이지혜 교사가 기간제라는 이유로 순직 인정을 못 받으니 이걸 좀 뭐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이렇게 이분이 처음에 이 질문을 미리 드렸었거든요. 서면 답변으로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인사청문회 때는 그래도 뭐 고려를 해보죠라는 식으로 하다가 결국은 안 했거든요. 이게 박근혜 정권은 매우 일관된 입장이잖아요. 그 일관된 입장을 그대로 관철시킨 면도 있고요. 미르재단 의혹이 커졌던 지난 9월 22일 날 그때는 이 총리 때였죠. 박근혜 대통령이 이것이 확인되지 않는 폭로성 발언이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혼란을 가중시킨다 이랬더니 바로 뒷날인 9월 23일 국회에 출석해서 의혹은 누구든지 얘기할 수 있지만 의혹을 제기한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협박을 하셨어요. 굉장히 일관되신. 그래서 그런 일관성을 생각을 해보면 황교안 총리 대행도 친박의 입장에서는 대선 주자의 가능성이 있는 거죠. 저는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김병준 교수를 총리로 이제 내정을 하면서 총리가 인사청문회 인준도 되지 않았는데 바로 퇴임식 하려고 준비했다가 걷어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때 그런 일을 했던 분께서 이렇게 기세등등하게 계속 하는 것이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다는 느낌. 근데요, 그게 시민들 혹은 상식, 염치에서는 앞뒤가 안 맞고요. 이렇게 못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저는 항상 그래서 상식의 수준에서만 생각을 했는데 항상 우리 옆에는 비상식, 몰상식, 모렴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실제 권력을 쥐고 국정을 농단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면 요즘 흔히 하는 말 유행어로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다 이건가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드릴게요. 사흘만 있으면 2016년 저물고 2017년이 밝아오지 않습니까? 새해에 어떤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새해에는 좀 재미가 없다 하더라도 너무 염치 없어서 심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이게 이제 하나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메시지 보낸 시민께 말씀드릴게요. 아마 신년연설을 들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신년연설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촛불을 들었듯이.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시민 스스로가 신년 메시지를 한번 만들어봐라. 그렇죠. 그래서 한번 광장에서 서로 발표하고 또 온라인에서 서로 발표하면서 좋은 아이디어인데. 그렇죠. 새로운 정유년 새해를 여는 거 어떨까? 그러면
이 황교안 총리 대행의 신년 연설도 n분의 1이 대통령 대행입니다. 네. 맞다. 대통령 대행이시죠. 예. 죄송합니다. 예. 어쨌든 대통령 대행의 그 신년 연설도 n분의 1이 되는 거죠. 아,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지금 아마 방송 듣는 많은 분들이 좋은 아이디어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의원님께서 한번 페이스북에 먼저 한번 제안을 드려볼까 해요. 알겠습니다. 자, 또 오늘 시간이 다 됐네요. 은수미의 염치 있는 세상. 오늘은 황교안 총리 편으로 꾸며봤고요. 자, 이제 올해는 마지막이네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내년에 뵙죠. 네. 고맙습니다. 시민 여러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자, 지금까지 은수미 전 의원이었고요. 부끄러워할 줄 아는 세상을 꿈꿉니다. 은수미의 염치 있는 세상. 네. 염치를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염치를 갖고 있는 분들이 세상의 주인이 되는 것을 꿈꾸면서 마련한 코너입니다. 은수미의 염치 있는 세상. 근데 이야기는 주로 모렴치로 가고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은수미입니다. 저희가 매주 이번 주에 모렴치 베스트를 좀 뽑고 있는데요. 예. 오늘도 준비해 오셨죠? 어떤 인물입니까? 이번 주는 황교안 총리 대행. 원래는 삼성을 생각을 했는데요. 그냥 책상 위에 무슨 일반적인 그냥 글이나 보고서 같은 거 올려놓고 퇴근했다고 이렇게 이 징계 같은 걸 먹는다는 거예요. 보안 규정 위반이라는 겁니까? 그렇죠. 그 보안 사항도 아닌데. 청와대 보안 손님은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아니 청와대 보안 손님을 지금까지 제대로 기강을 잡았으면 이 사태까지도 안 올 텐데 그런 생각은 안 하고 일반 일하는 시민들고 공무원도 아니에요. 이 제보를 하신 분들이 공무원도 아닌데 공공기관이라는 이유로 문 따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말이 되느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기세 등등한. 정부 부처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거의 전방위로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다잡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선 이 태도 때문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당연히 자중하고 조심하고. 뭐 사과는 아닐지라도 그 정도는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 우리 옛말에 호랑이 없는 굴에 토끼가 왕이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중하는 모습이라는 게 그러니까 총리로서 대통령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한 데 대한 자기 책임을 인정을 하면서 자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오히려 너무 뻣뻣하다. 이게 알려지지 않은 사실인데요. 제가 제보를 받았는데 요즘 국무조정실에서 공공기관 그 사무실을 마구 문 따고 들어간대요. 이른바 공직기관 감찰 차원에서 명목은? 그래가지고 그냥 시민들께서 메시지도 보내시고 그리고 요즘 황교안 총리가 계속 기세등등한 발언도 하고 하셔서 황교안 총리를 연말에 한 번은 짚고는 넘어가야 되겠다. 시민들이 메시지 많이 보내세요? 제가 페북에서 이런 염치 있는 세상을 지향하면서 염치 없는 현실을 좀 꼬집는 이런 걸 한다고 했더니 이제 페북 메시지 같은 걸 보내주시는데 그분이 보낸 메시지가 이런 거예요. 정말 제가 읽다가 좀 웃었는데 우리가 신년에 황교안 대행의 신년 연설을 들어야 합니까? 그러니까 벌써 이제 이러는 걱정이신 거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사실상 박근혜 정권에 대한 탄핵이고 그러면 황교안을 비롯한 내각이 공동 책임을 져야 하는데 단 한 명도 동반 사태는 커녕 반성도 없는 그러한 이 정권을 이끌고 있는 황교안 대행의 신년 연설 이런 걸 정말 하는 게 맞냐 이런 답답함을 호소해 오셔서 도대체 왜 이러나 이런 거 한번 좀 짚어보자 싶더라고요. 그 12년 전에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있었습니다. 고건 총리. 그렇죠. 근데 사실은 고건 총리에 대해서는 이런 반감 이런 거 표출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거든요. 굉장히 자중했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왜 황교안 총리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 이 사람한테 이렇게 답답함을 시민들이 토로하는 걸까요?